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자식들 연락은 뜸하고,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 아니,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데도 유난히 인생이 재밌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70대, 80대인데도 눈빛이 반짝이고 웃음소리는 생기 넘치며 걸음걸이는 가벼운 분들 말이에요. 심지어 주름살조차 다르게 빛나 보입니다. 대체 그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수많은 노년층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이 즐거운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돈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몰랐거나 실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반대로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혜여정 채널에서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통해 발견한 5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오신 68세 이 선생님은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식 셋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20년 넘게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오신 분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10개 써오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제게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라고 하셨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청소를 깔끔하게 잘한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다.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웠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써내려가며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신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할까요? 사실 한 사람이 평생 세상에 기여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들, 모든 것이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만 신경 쓰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만 생각했죠.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한 평가는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셨나요? 자식 낳아 기르고, 직장 다니고, 집안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나는 쓸모없어라고 말하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유치하다고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우리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매일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면 뇌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죠. 반대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이런 말들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와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늙음을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이 때문에 늙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멈췄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배움이 우울증까지 예방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을 보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며 주눅 들어 있다가도 몇 주 지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표정도 밝아지죠. 한 연구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60대 이상 분들을 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치매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0%나 낮았다고 해요.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계속 쓰면 발달합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이 좋아요. 피아노, 서예, 그림, 요리, 바느질. 이런 것들은 뇌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중요해요. 합창, 댄스, 독서 모임 같은 것들 말이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어요. 요리를 좋아하시면 새로운 레시피를 배워보세요. 손재주가 있으시면 뜨개질이나 목공예를 시작해보세요. 몸 쓰는 걸 좋아하시면 요가나 태극권 같은 걸 해보시고요.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다고요. 80, 90에도 뇌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단지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어차피 시간은 흐르잖아요. 1년 후에도 여러분은 한 살 더 먹어 있을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그거라도 배웠으면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구나 하고 뿌듯해 하실 건가요? 배움의 목적을 바꿔보세요. 젊었을 때는 취업하거나 돈 벌기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즐기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혼자 배우지 마세요. 같이 배우는 사람을 찾으시면 재미도 2배, 효과도 2배입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3번째, 웃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에서 400번을 웃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하루 평균 15번으로 급격히 줄어들어요. 더 안타까운 건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웃을 일이 줄어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웃을 거리를 찾지 않게 된 거예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웃음을 찾아 나서죠.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위해 재미있는 걸 찾는 겁니다. 웃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해요. 한 번 크게 웃는 것이 15분간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 우리 뇌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하하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해요. 이걸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웃음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도적으로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책,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 뭐든 좋아요. 둘째,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릴 때 추억, 젊었을 때 웃긴 일들. 이런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셋째, 웃음 요가나 웃음 치료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세 익숙해져요. 넷째,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입꼬리를 올리고 하하 소리내서 웃어보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웃음은
전염성이 강해서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소리내어 웃으세요. 그 작은 웃음이 몸과 마음을 바꿉니다. 웃음은 공짜인데 효과는 비싼 약보다 좋아요. 부작용도 없고요. 네 번째,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요즘 누군가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셨나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속 끓였던 순간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속상할까요?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가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법칙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과 기대 사이의 격차 때문이에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 답답한 건 변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 말씀 다 들었나요? 안 들었죠. 그런데 왜 우리 자식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변하기 싫은데 왜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받아들이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람도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어요. 내가 평생 키웠어도 이제는 독립된 인격체죠. 배우자도 나와 다른 사람이고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아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60년 넘게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안 변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배우자를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잔소리 하시죠. 하지만 결과는 아시잖아요. 달라지는 건 없고 나만 쏙 터지는 현실을요. 부부 갈등의 80%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가 저렇게 해줬으면,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대를 버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편안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이 나와요. 이게 바로 받아들임의 역설입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변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른 게, 받아들이기는 현실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요리를 못한다고 치죠. 체념은 뭐 그러려니 하지이고, 받아들이기는 남편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예요. 차이가 보이시죠? 받아들이기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럴 수도 있지 주문을 외우세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3번 반복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신기하게도 3번째쯤엔 화가 좀 가라앉아요.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자식은 효자 같고 남의 배우자는 다정해 보이죠. 그런데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셋째,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자상하진 않아도 건강하다는 것, 자식이 자주 안 찾아와도 잘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말이죠. 넷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내 반응은 바꿀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적당한 거리의 지혜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결혼 50년 이상 된 부부 백상을 인터뷰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비결은 많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었죠.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모든 걸 의존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함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5가지랍니다. 예뻐해준다, 사랑해준다, 여행 보내준다, 용돈 준다, 칭찬해준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냥 놔둔다? 웃긴 농담 같지만 곱씹어보면 이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없어요.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동네 정자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둬요. 아내는 복지관에 가서 노래교실에 참여하고요.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죠.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부부가 왜 따로따로 지내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두 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좋아요. 할 얘기도 생기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거리의 기술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오래가는 부부의 비결이에요. 젊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야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둘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흥미로운 거죠.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내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거죠. 약 먹었어? 옷 따뜻하게 입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남편에게는 잔소리로 들려요.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로맨틱하게 대해주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 안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해야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이 아내에게는 스트레스거든요. 서로 놔두는 것. 이게 노년 부부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놔둔다고 해서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관심은 있되 간섭은 하지 않는 거죠. 건강을 챙겨주는 것과 잔소리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가 있어요. 바로 공감이죠. 남편이 머리가 아파라고 말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2가지예요. 약 먹었어요? 혹은 머리가 아프구나. 어느 쪽이 남편에게 더 위로가 될까요? 놀랍게도 2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해결이고 2번째는 이해거든요.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젊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해받고 싶어 해요. 힘들어하면 힘들구나. 짜증내면 짜증나는구나. 속상해하면 속상하구나. 이렇게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은 날 이해해준다고 느껴요. 공감의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 주세요.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걱정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둘째, 조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셋째,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지 마세요.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시작하면 대화가 자신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넷째, 몸짓으로도 공감을 표현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관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놓아주세요. 잔소리 대신 공감을 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상대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가끔 웃긴 일들이 벌어져요. 어느 70대 어르신이 새로운 취미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손자에게 할아버지도 이제 카톡할 줄 안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니 첫 메시지가 손자야 할아버지다. 아무 말 대답하지 말아였다고 해요. 알고 보니 아무 말 대답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무나 말 대답하지 마라를 보내려고 하신 건데 자동 완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죠.
손자가 깜짝 놀라서 전화했더니 아이고, 할아버지가 아직 스마트폰하고 친해지는 중이야라고 하시더래요. 이렇게 실수하면서도 계속 배우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또 다른 분은 웃음 찾기에 도전하시면서 매일 아침 개그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보셔서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개그맨이 되셨다고 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계산은 제가 할게요. 웃음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라고 하신대요. 처음엔 직원분들이 당황했는데 이제는 그분 보러 오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웃음의 전염력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가치 알기, 배움 계속하기, 웃음 되찾기, 받아들이는 지혜, 적당한 거리의 기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간에 쫓겨 살았어요. 직장 가야 하고, 아이 키워야 하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한 노년의 열쇠입니다. 어느 80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시간이 있어서 뭐든 할 수 있어. 그런데 가끔 뭘 할지 몰라서 고민이야. 이것도 행복한 고민이지 뭐.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마신 차의 향,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푸르름, 손자가 보낸 사진 한 장.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한 어르신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 올린다고 하던데 나는 머릿속 인스타그램에 올려. 맛있게 먹은 기억, 가족들과 웃었던 순간. 이런 걸 저장해뒀다가 심심할 때 꺼내봐. 이게 바로 아날로그 인스타그램이야. 이런 관점의 전환이 바로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아날로그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행복했던 순간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거든요. 어느 90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나이는 몸에만 있고 마음은 여전히 20살이야. 가끔 거울 보고 깜짝 놀라. 아, 이게 나구나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20살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선물 같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부부가 금혼식을 맞아서 기자 인터뷰를 받았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50년 넘게 결혼 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가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약속했어요. 싸우더라도 절대 잠자리에 화를 가지고 가지 말자고요. 와, 정말 훌륭한 원칙이네요. 그런데 할머니가 옆에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때문에 한 번은 거실 소파에서 이틀을 잤어요. 이런 게 바로 해결책이 문제가 되는 경우죠. 하지만 그 이틀 후에 먼저 사과한 건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소파가 너무 불편해서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유머로 풀어가는 게 바로 지혜로운 부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삶에 이런 여유와 유머를 더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웃으면 되고 서툴러도 계속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혜여정 채널에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댓글에서 서로 응원하고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 따뜻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거울 보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말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하루에 한 번 크게 웃어보는 것도 좋아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들어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행복 비결도 들려주세요. 우리 남편은 60이 넘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첫 작품이 계란 후라이였어요. 그런데 모양이 한국 지도 같더라고요라든지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저보다 할머니가 더 빨리 배우세요라든지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큰 웃음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남은 인생이 웃음과 행복,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재미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웃으며 지내세요. 감사합니다.